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의료 대란 해결 방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된 중앙일보 단독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30일 윤한 만찬 연기 검토, 의대 정원 갈등 기폭제 됐나?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고 당직자들도 새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30일 모레입니다. 모레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당직자들이 모여서 화합을 도모하는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의 큰 틀을 논의하는 그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연기를 용산 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직 뭐 연기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이 양쪽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의대 그 정원 문제를 놓고 특히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새로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했죠. 내년도 의대생 정원하는 것은 뭐 이미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다음 해 2026년 의대 정원은 정원,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유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안을 제시를 했고, 대안을 제시를 했고, 정부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다시 저는 2025년엔 입시 요강으로 발표된 정원을 시행을 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정원분까지 합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서 정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용산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자, 그래서, 용산에서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왔고, 그 만찬 자체를 아예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 체제 당직 인선이 완료된 만큼 당정 화합을 위해서 초청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만찬이 열리면은 한동훈 대표 당선 이후 두 번째죠.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아직 만찬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만찬 연기 검토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20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당정 갈등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정은 다른 건 몰라도 정책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아침에 했다는 말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보통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죠. 뭐 비서실장일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에 고위 당정 공식 회의가 끝난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제시했다. 정부가 불가 입장을 하긴 하자 이제 그 한동훈 대표는 어제 다시 페이스북에 올려서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열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의제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관측도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용산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쪽 관계자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어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죠.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좀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런 방안이 해법이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내년 예산안에 의료 개혁을 위해서 2조 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손쉬운 방법인 의료계 달래기에만 급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용산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원칙은 그대로 지킨다. 의대 정원 매년 2,000명씩 정원
이 원칙은 그대로 지키면서 또 새로운 재정을 투입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서 이 여당에서 이렇게 방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책임 주체는 정부다. 의대 정원을 사실상 되돌린다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의료개혁을 접자는 것에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및 자기 대선을 겨냥한 자기 정치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런 시선도 적지 않다. 만찬이 연기될 경우 총선 때 윤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내부 수기와 협의가 아닌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자, 이 본질은 지금 여당 대표는 현장의 민심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대통령은 전체 국정 운영의 큰 틀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약간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 복권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시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복권이 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이 본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서 건의를 한 것이고 대통령은 큰 틀의 국정운영 차원에서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을 했죠. 한동훈 대표도. 자, 이 문제도 그런 방식이 될지 아니면은 이 의대생 정원 문제가 여야 갈등으로 번져나갈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어떤지 내일 확인을 좀 하고 나서 앞으로 추이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소개드린 기사는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기사고 조간신문에도 이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 저항 있어도 의료개혁 완수한 국민 불안 줄일 대안이 필요하다. 계속 이제 부딪혀 오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 중재안을 거부를 한 가운데 5년간 2,000명씩 최대 1만 명을 정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저항이 있어도 의료개혁을 완수한다. 의대 정원 정부 방침 불변 재확인을 했고 한동훈 중재안에 대통령실 참모진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동훈 측은 정원 보류가 핵심이다. 재요구할 태세다. 내일 국정 브리핑 뒤에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친윤계 의원들도 또 한동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중재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의견을 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의 본질,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국민 우려를 경감할 대안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한동훈 쪽 인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가 핵심이다. 중재안 고수하겠다. 자,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아직은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정진석 실장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활동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1심에서 정진석의 노무현 부부 관련 거를 선대 대해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서 정치 판결 논란이 일어났었죠.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은 2017년 9월에 정진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치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 글을 지우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심을 맡았던 박병곤 판사가 정진석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논란이 됐고 당시 박병곤 판사가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서부터 법관 재직 기간에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막 글들을 써왔다는 것이 논란이 됐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2심 판결이 나왔는데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노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 1,200만 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사과를 했고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를 했다. 그래서 형량이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이 뭐 정상적인 이 판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은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최근에 정치 활동을 사실상 재개를 하면서 특히 이재명의 10월 위기설, 10월에 1심 2개가 나오고 나면은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좌파 진영에서 그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경수가 등장을 해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중앙일보는 오늘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개딸 공격에도 할 말하는 김부겸, 복권된 김경수와 연대설. 다음 달에 정책연구소를 개소를 해서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강성 지지층만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쓴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해서 국민적 감동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이 지난 18일에 역대 최고 득표율 85.4%죠. 연임에 성공한 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첫 고언이었다. 쓴소리였다. 근데 이 김부겸 이렇게 하니 개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개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남이 뉴라이터라서 저런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글들을 올렸다. 처남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죠. 반일 종족주의 그 책을 쓴 교수입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성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열린우리당으로 합류를 한 그때 일까지 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독수리 오형제 해서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죠. 사선 의원 출신 김부겸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서 범친문계로 분류가 됐는데 일각에서 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수가 독일에 있는데 김경수 독일에 있는데 11월에 귀국을 합니다. 김부겸은 김경수에 대해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다. 민주당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위정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김부겸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지금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뤘는데 이 딥페이크라는 말이 있죠.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용어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심층 학습. 이것과 가짜 베이커를 합한 단어가 딥베이커입니다.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내려받은 얼굴 사진에 음란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물을 만들어내는, 손쉽게 만들어내는 딥페이커, 이것이 지금 애플까지 개발이 돼서 대중화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데, 자, 조선일보가 일면 토카 3면에 이 중요 기사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만 22만 명이 들어가 있다. 합성 음란물 제작하고 유포, 채널 한 곳만 봐도 수십만이 활동한다. 서울경찰청이 20여만 명가량이 참여 중인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소셜미디어 통해서 중고교생, 대학생, 여군, 교사까지 지금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선 초중고와 대학가, 군대, 회사에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을 보호막이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강력 대응을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